대해서, 그리고 해독이 어떤 원리로 그렇게 작용이 되는 거고, 유산화 제품들이 왜 이런 해독 원리에 맞을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 아주 객관적인 그런 근거들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유산화 제품으로 만나면 너무 좋죠. 몸도 변하고 살도 빠지고 살을 빼려고 제품을 먹었는데 건강해지고 또 건강해지려고 하신 분들은 살이 빠지고 이걸로 시작하던 저걸로 시작하던 양쪽을 다 얻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막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증상들, 몸의 증상들이 없어지고 너무 좋단 말이에요. 너무 좋아요. 저는 뭐 큰 병이 있진 않아도 걸어 다니는 그런 그 잔잔말이 그 병원이었잖아요. 비염, 염으로 시작하는 거 다 가지고 있고. 그쵸? 네,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면서, 와, 진짜 제품 대박이다, 대박이다. 근데 어디에서 부딪히냐면, 제품 이렇게 좋은데, 왜 하필이면 네트워크 마케팅이야? 왜 소위 말하는 다단계야, 유통이? 그렇게 해서 제품이 좋으니 한번 일을 시작해보자 하지만 이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다라는 이런 데에서 본인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아하니 막 돈을 버는 사람도 있어. 막 인생을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다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과거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고 내 스스로가 딱 중심이 잡혀 있지 않으면 너무나도 좋은 기회인데 거기에서 파삭파삭 쓰러져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력을 받쳐주고 나의 미래를 좀 이렇게 확 잡아줄 수 있고 내가 이걸 중심 갖고 쭉 끌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이론들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 이론들은 누구한테 들은 거 말고 정말로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 그런 것들로 리더님들이 딱 장착이 되어 있을 때 아주 중심을 갖고 뚝심 있게 일을 진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품에 대해서 해독의 원리에 대해서 아주 잘 공부를 해왔다라면은 오늘은 이 책들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네트워크 마케팅이 도대체 뭔가 우리가 얼핏 이렇게 알고는 있고 구전으로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책에선 어떻게 나와 있는지 오늘 제가 3가지 책으로 같이 좀 읽어볼 거예요. 책을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서 메모하셔도 좋을 것 같고 책이 있으신 분들은 우선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트렌드다 요 책, 그 다음에 회원 직접 판매라는 책. 근데 제가 회원 직접 판매랑 오늘 잠깐 이 책도 들어갈 거예요. 한국 최고의 기회, 한국 사회 최고 기회. 이거는 제가 띄워드릴 거예요. 띄워드릴 거니까는 그거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리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트렌드다. 이거는 책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같이 리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들으시면서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한번 넘겨볼까요? 저자가 백금기라는 분이에요.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를 하셨고 그 다음에 협성대학교 박사 수료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경력들이 이렇게 나오고 저서도 이렇게 나오고 방송 경력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네요. 그쵸? 자, 그래서 첫 장을 한번 넘겨볼게요. 프롤로그 한번 가보겠습니다. 6호 세대에게도 답은 있다. 요즘 6호 세대라고 하나 봐요. 자, 첫 번째 줄부터 한번 우리 같이 가볼게요. 젊은 시절에는 노후라는 말이 자신과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 시절은 꽤 가까이에 있다. 개중에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너무 많이 희생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제가 사실 요런족이었거든요. 요거 들어보셨죠? 욜로족이라고? You only live once에서 현재 그냥 충실해서 살자. 한 번밖에 안 사니까 욜로족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느꼈죠. 욜로족으로 살다가 골로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욜로족이 아직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고 싶지 않다. 굳이 너무 많이 희생할 필요는 없으나 내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시절은 누구나 겪기 마련이므로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현실 점검을 잘 하게 되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버는 돈으로 얼마만큼의 저축을 할 수 있고 그 저축의 양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살 수 있는지 유란 스폰서님이 굉장히 정확한 숫자로 현실 점검해 주셨잖아요. 우리 젤리 유튜브 채널에도 그 현실 점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좀 숫자 별로 안 좋아하고 일단 되는 대로 살자 이런 스타일한테는 사실 그런 게 너무 보기가 싫은데 받아들이게 되었죠. 저도 한때 욜로족으로서. 그래서 이런 현실 점검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나오는 부분이고요. 9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9페이지 옆에 페이지에 중간 밑에 여기 저 읽어볼게요. 같이. 현재 여러분들 어때요? 대한민국 성인의 불안 요소 1위가 노후래요. 그리고 2위는 취업과 소득이래요. 그 다음에 젊은 세대들은 예전에 삼포 세대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세 가지를 포기한다. 연애, 결혼, 출산. 근데 이제 4포가 돼서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를 포기한대요. 그러면서 본인들을 이게 자조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여기 노후까지 더해져서 6포 세대, 6포의 실정이래요. 6포, 6가지를 포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 노후 포기. 너무 슬프지 않아요? 이렇게 6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온 실정이다. 그리고 맨 끝에 미래를 위해 현재를 포기할 것 없이 현재와 미래를 모두 구제할 일은 과연 없을까? 그래서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저자는 국내에 존재하는 14,881개의 일을 꼼꼼히 다 분석을 했대요. 그리고 그 분석을 했을 때 기준으로 삼은 것이 돈과 백, 점포, 학력과 같은 배경이 없이 평생 직업으로 삼을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 그 엄청나게 많은 일 중에서 조건을 충족시킨 게 딱 하나였대요. 뭐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쭉쭉 눈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중간쯤에 최대 강점이자 약점. 네트워크 마케팅의 최대 강점이자 약점은 무엇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거 우리가 좀 꼭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모두가 성공하지는 않아요. 그것들은 경험해 보신 분들, 이 사업을 진행해 보신 분들은 많이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모두가 돈을 벌고 싶어 하지만 모두가 이것을 그냥 가만히만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리고 맨 끝에 단락을 볼까요? 지금은 평생 직업이 필요한 시대다. 이를 인식하고 평생 직업을 찾던 나는 한국에 존재하는 다양한 직종을 분석하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발견하고 유레카를 외쳤다라고 이렇게 프롤로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14쪽. 자, 박물관의 유물로 남은 평생 직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을 한번 가볼게요. 이제 한국은 달라졌다. 사실 우리 젤리에는 40대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30대 후반. 저희가 학생 때만 해도 한국이 막 이렇게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막 많거나 저희가 그런 세대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국이 정말로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달라졌고 어떤 세계 시장에서 경제적인 것들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달라졌다. 그래서 맨 끝에 한번 읽어볼게요. 맨 끝에에서 두 번째. 한마디로 한국이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작은 거인 한국은 선진국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진국에 진입할 경우 몇 가지 선진국 병이 생긴다라는 건데요. 선진국 병이라는 것들이 있대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단락 가보겠습니다. 로봇과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본문 갑니다.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박물관으로 들어가고 평생 직업만 남았다. 이게 선진국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내려가서 자, 현재라고 나온 부분이 있어요. 현재 퇴직 연령이 지금 53세래요. 53세. 그래서 점점 더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짧아지고 그리고 이런 직업이 자꾸 짧아지는 거, 직장이 짧아지는 거를 선진국은 이미 겪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15페이지 맨 끝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있는 부분. 앞으로 자신의 미래를 담보해 줄 것은 직장이 아니라 넘어갈게요. 자기 개발이다.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직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조기 퇴직하는 수밖에 없도록 사회 구조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줄, 이를 재촉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밑에 AI,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달이다. 이게 사실 우리한테 막 피부로 와닿지는 않지만 사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지금 자동화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동화에 대한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더 쭉 나오고요. 자, 10년 후 사라질 직업 그 위에 하나, 둘, 세 번째 줄 끝에 가볼게요. 자, 이러이러한 변화들로 인해서 기업 자체가 수명이 짧아지고 한 우물을 파기가 힘든 시절인데 직원들이 어떻게 평생 직장을 바라겠는가? 기업 자체가 수명이 짧아지는데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제 10년 후 사라질 직업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현재 평생 직업으로 알려진 직종도 트렌드, 즉 흐름을 타야 직업을 지킬 수 있다라고 나오고요. 그 옆에 페이지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사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로봇 청소기 진짜 말도 안 됐잖아요. 어떻게 로봇이 청소를 해요, 그쵸? 그리고 제가 예전에 영국 연수 갔을 때면은 한 20년 전이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영작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영작한 거에서 100년 후의 삶을 예측하는 영작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뭘 썼는지 알아요? 100년 후면은 컴퓨터가 작아져서 휴대폰처럼 들고 다닐 것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100년 후를 그렇게 했는데 지금 너무 우리가 어렸을 때 상상했던 것보다 너무나 빠르게 세대가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자, 끝에서 17페이지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면은 앞으로 사라질 직업으로 이렇게 쭉 목록들이 나와요. 쭉 목록들이 나오는데 정말 우리의 생활에 닿아 있는 직업들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책이 나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한번 줄 거볼게요. 그렇죠? 우리 조금 냉정하게 이 책을 조금 쭉 훑어 가볼게요. 자, 그래서 19페이지로 가볼까요? 자, 아까 선진국병이라는 이야기, 선진국으로 도래하면서 선진국들이 겪는 것들을 우리나라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주, 요즘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의 의식이 후진의식에서 현직의식으로 바뀌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이건 우리가 너무 느끼죠. 흡연 장소와 높아진 공공질서 의식. 진짜 저희 대학교 때만 해도 담배만 아무 데서나 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정말 없어졌죠. 그리고 자, 공공질서 의식 그 밑에 줄 가볼게요. 밑에 줄. 후진의식은 상대방의 불법에 관심이 없지만 선진의식은 매체 발달로 서로를 경계하고 감시하고 고발하느라 공익신고가 늘어난다. 그리고 밑에 줄 끝장을 보려는 성향이 강해 극으로 치닫는다. 원래 선진국에 이런 성향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에는 이게 너무 잘 맞지 않아요? 끝까지 가려는 거? 서로 신고하고 끝까지 가보자 이런 거? 자, 그리고 그래서 선진의식으로 갈수록 정신질환 환자가 많다라고도 나와요. 이렇게까지 좀 극단적일까 하지만 이 흐름들을 살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뭐 보복운전, 층간소음, 갈등, 데이트 폭력, 뭐 높은 이혼율을 비롯해서 스트레스 질환이 늘어난다. 이런 게 선진의식으로 변할 때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래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맨 끝에 선진의식 여기 저는 조금 표시를 해놨어요. 상대적 빈곤감. 상대적인 빈곤감이라는 질환도 널리 퍼진다. 다음 페이지, 20페이지. 자, 이런 선직의식으로 인해서 두 번째 줄 끝에 비교하며 끊임없이 박탈감에 이렇게 시달리는 것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우리나라보다 덜 잘 사는 나라들 있잖아요. 뭐 태국이나 뭐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를 가면은 사실 굉장히 느긋하고 서로의 어떤 막 너무 이렇게 칼날이 딱 서서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랑 저번에 이제 어디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아빠가 느낌이 우리나라 그 7, 80년대의 느낌, 그 정서적인 느낌이 굉장히 그때 우리가 지금보다 잘 살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이웃을 바라보는 그런 좀 따뜻한 느긋함이 아버지의 기억에는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이 든다. 정서적인
나의 와닿음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선진의식으로 갈수록 이런 박탈감, 빈익부, 부익부가 커지기 마련이므로 결국 스스로 의식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과 함께 경제적 자립을 향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요. 21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서 자, 이러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면서 이러한 것들이 함께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사하며 사는 게 더 중요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내일의 태양은 나를 위해 뜬다고 생각하면서 더 나은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중간쯤에 나와요. 그리고 자, 스마트한 소비자 그 위에 스마트한 소비자 위에 그런 상대적 빈곤감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을 전하는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리며 경제적 자립까지 챙길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그 방법이다 라고 나오면서 이제 스마트한 소비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이제는 음식 소비도 배불리 먹는 것에 집착하던 시대가 지나갔어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지금은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영양분이 들어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서 까다롭게 골라서 먹는 스마트한 소비자 시대다. 22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밑에 줄. 손안의 컴퓨터인 휴대전화만 터치해도 금세 알 수가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마지막 단락. 소비자가 스마트해져서 정보 활용에 능숙해지면 모든 것이 투명해져야 살아남는다. 가령 가격에 걸맞는 품질을 보증하지 못하면 그 제품은 외면당하고 만다. 자, 이 이야기는 그만큼 소비자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질 수밖에 없고 또 회사들은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은 투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흐름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23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이제 유통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의 유통과 현재 유통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유통의 틀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소비자가 점점 똑똑해지고 있다라는 방증이다. 자, 유통 구조가 투명해져 소비자가 유통 경로까지 들여다보면서 거품을 빼기 위한 노력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 이 모든 것이 정보통신과 첨단 기기 발달로 소비자가 정보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과거의 유통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 1, 과거의 유통 경로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이 나오죠. 과거에는 제조회사, 유통회사, 총판, 도매, 소매, 소비자 이렇게 갔었잖아요. 동네마다 구멍가게 다 있었고, 그쵸? 그래서 과거에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서 비싸더라도 필요하면 어쩔 수 없이 구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조회사가 100원의 상품을 생산하면 유통과정을 거쳐서 소비자는 1,000원 이상의 구입을 할 수밖에 없었다. 당연한 거였죠, 이게. 자, 25페이지 두 번째 줄. 선진국으로 갈수록 제품 다양화로 가격 경쟁력이 치열해지면서 거품이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유통 과정이 이렇게 조금 더 심플해졌어요. 자, 그리고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소비자는 제품이 같을 경우 이왕이면 더 저렴하게 구입할 방법을 찾죠. 제일 저렴한 건 뭐예요? 제조회사와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이지만 직거래 유통에는 한계가 있어. 왜? 제조회사를 계속 찾아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나온 게 뭐다? 26페이지 대형 할인 매장이다. 그래서 나온 게 그 다음 대형 할인 매장이다. 자, 그 다음에 그림 3이 나오고요. 그림 3의 밑에 줄. 자, 그런데 이렇게 할인 매장이 생겼을 적에 가장 이득을 많이 챙긴 곳은 어디다? 바로 할인 매장이라는 거예요. 할인 매장이 결국은 가장 이득을 많이 챙겼는데 그래서 제조회사가 히든 카드로 꺼내든 게 바로 뭐다? 인터넷 쇼핑이다. 그래서 이런 유통의 흐름을 리더님들이 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2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7페이지 하나, 둘, 세 번째 줄. 그림 4의 유통 구조는 제조회사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그리고 소비자 이런 유통 직거래 방식인데요. 모두를 만족시키는 최고의 이익
구조를 보여준다. 그리고 신용사회가 정착되면 상품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구매가 가능하며 반품과 택배 서비스 활성화 역시 이 구조를 뒷받침해 준다. 인터넷 쇼핑, 홈쇼핑, 모바일 쇼핑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던 팩트다. 인터넷 쇼핑은 앞으로 점점 더 지금 코로나 터지면서도 지금 완전히 최고로 활성화가 되는 게 이 인터넷 쇼핑 업계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팩트로서 받아들이자라는 거예요. 자, 28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28페이지 합리적인 시스템 네트워크 마케팅 한번 보겠습니다.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제조업체는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해서 온라인 매장에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이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유통구조로 생산업체와 소비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 그렇다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가장 많은 이윤을 남기려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좋지만 판매를 하려면 가급적 많은 사람에게 홍보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홍보 비용이 상상 초월이라는 거예요. 대기업 같은 경우 1년 홍보 비용이 100억 원이래요. 100억 원. 자, 그러면 밑에 줄 100억 나온 부분 있죠? 거기 밑에 줄. 제조업체는 제품의 홍보비를 포함해서 소비자 가격에 책정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소비자의 부담이 또 가중이 되겠죠. 자, 여하튼 제품이 온라인 매장으로 넘어오면 쇼핑업체는 한 명의 고객이라도 더 붙잡기 위해 애를 쓰고 그 애를 쓰는 과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적립금을 주겠다, 포인트를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OK 캐시백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일반화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통이 이렇게 넘어왔고 소비자를 한 명이라도 더 붙들기 위해 적립금, 뭐 포인트화 이런 것들은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 우리 한번 찝어주고 30페이지. 자, 우리보다 한 발 앞선 선진국에서는 홍보비를 절약하는 대신 질 좋고 재구매율을 높이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주력했다. 이때 소비자는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사용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소개한다. 그 소개로 매출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포인트를 받고 그 포인트는 통장에 현금으로 쌓이고 이처럼 합리적인 시스템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작이다라고 하고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다라고 밑에 쭉쭉쭉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비, 네트워크 마케팅의 유통 구조를 알면 현명한 소비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곧 수입으로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트렌드다. 책에서는 이 정도만 일단 나와 있다는 걸 정리를 하고 다른 책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 드릴 건데요. 자, 이거는 제가 공유를 좀 해드릴게요. 자, 리더님들 책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뭐 보시면 되냐면요. 그거 있죠. 회원 직접 판매. 그 책 가지고 펼치시면 돼요. 제가 좀 띄워드릴게요. 근데 이게 은희 리더님이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보시기에 막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은 거라 편안하지는 않으셔도 같이 보시기에는 괜찮을 거예요. 그래도 자, 한번 볼게요. 자, 회원 직접 판매 이 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우선은 이 책 지금 가지고 계신 리더님들 있으세요? 누구 있으세요? 채팅창에 좀 잠시만요. 제가 안 보여서 이 책 있으신 분. 아영 리더님이랑 지연 리더님이 이거 역할 좀 해주세요. 뭐 해주시면 되냐면 자 어디 보자. 지연 리더님이 누구 해주시냐면 여기에 이만정 해주시고 자령 리더님이 나도전 해주세요. 나도전. 요거는 이게 너무 상징적인 대화여서 같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대화문 나오죠? 우리들의 자아상 연기 한번 시작해주세요. 강지연 리더님이 이만정, 이자령 리더님이 나도전. 시작해주세요. 나 회사도 힘들고 경제도 별로라서 내 미래를 위해 좀 더 괜찮은 걸 하기로 했어. 뭐 할 건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려고. 그게 뭐야? 어떤 회사 제품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내가 먼저 써보고 소비자나 사업자들한테 소개하고 그거 소비하는 그룹 구축하는 사업이야. 야, 그거 피라미드 아니야? 그치? 네가 다니는 교회 조직 한번 그려봐봐. 어떤 모양이야? 피라미드. 또 그 대기업 조직 그려봐봐. 어떤 모양이야? 피라미드?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아. 나는 피라미드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 근데 너 진짜 피라미드 회사에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 미국 노동성과 직접 판매 협회 통계를 보면 말이야. 똑같은 시간과 노력을 가지고 일을 할 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지겨운 일반 직업보다 평균 5배의 돈을 더 벌 수 있대. 맞아. 나도 내 일이 지겨워. 그래서 맨날 일 끝나고 로또 사고 있잖아. 인생 역전. 그런 희박한 일에 너의 미래를 맡기지 말고 너의 사업을 시작하는 건 어때? 그런데 사람들이 안 좋게 말하던데. 누가? 사촌 형이. 그분 부자야? 아니, 그분 자기 사업 가지고 계셔? 아니, 그럼 그 사람 이 분야에서 전문가셔? 아니, 너 그럼 그 형 말이라면 다 믿어? 아니, 별로.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돈이 안 된다고 하던데. 그런 사람들은 정부의 복지 정책이 안전하고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닌데도 말이지. 그럼 믿을 만한 전문가들은 뭐라 그래? 그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경제책 쓴 사람 알아? 아니, 그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하더라고. 너 도널드 트럼프 알지? 알아. 그 사람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투자했어. 세계 최고 투자가 워렌 버핏 알지? 아니, 이게 자신이 투자한 최고의 투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형아보다 더 전문가라는 거지? 그렇지, 당연하지. 피라미드, 아니, 피라미드가 뭔데? 그거 왜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거 있잖아. 너네 회사처럼 거기서 돈 벌려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정말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는 네가 정말 열심히 일하면 먼저 한 사람보다 돈을 더 벌 수 있어. 그래서 피라미드가 아니라고? 그치?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피라미드 회사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유통되는 게 아니라 단지 사람을 모집하면 되는 회사고, 그래, 그거 피라미드야. 제대로 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제품을 사용하면 돈을 주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지. 그래도 피라미드잖아. 왜요? 어째서? 조직을 불리면 어쨌든 피라미드잖아.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는데? 아니, 난 그냥 피라미드처럼 보여가지고. 네가 지금 일하는 회사 조직도를 그려봐봐. 그게 어떤 모습이야? 그래도 난 피라미드는 별로야. 야,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거 전혀 이해 못한 거야? 아니야, 이해해. 근데 아직 피라미드 같아. 아니, 왜? 아, 몰라. 그냥 피라미드 같다니까. 그래. 그럼 나 갈게. 아, 잠깐. 너 지금 나를 그 사업에 조인시키려고 한 거 아니야? 아니야. 네가 자꾸 피라미드라고 그러잖아. 그래도 한번 해볼래. 아니야, 괜찮아. 야, 너 같은 바보 사업 시키느니 그냥 한강물에 뛰어드는 게 나을 것 같다, 야.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됐어, 됐어. 됐거든. 아, 두 분 왜 이렇게 잘하세요? 진짜 최고다. 너무 찰떡같이 너무. 지연 리더님이랑 그 자령 리더님, 와, 캐릭터 왜 이렇게 찰떡이야? 대박이다, 진짜. 아, 지금 너무 반응이 너무 좋고요. 지금 이게 이렇게 저희가 웃으면서 했지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리더님들이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의 개념과 역사적인 흐름과 이런 것들, 왜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이런 선입견을 갖게 됐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굉장히 대화를 할 때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책, 그 내용이 굉장히 잘 나와 있는 게 이 책이더라고요. 두 분 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최고.
아, 두 분 실제 대화인 줄. 아. 자, 그럼 다시 공유해서 책 보도록 할게요. 다른 분들, 있으신 분들은 책으로 봐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피라미드다, 뭐 어쩌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죠. 사실 이게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안정 씨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요? 지금도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냥 웃고 넘길 수만은 없는 한편의 일화입니다. 그쵸? 그렇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편견들이 생겼을까요? 어떤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 사이에 이런 풍토가 만연할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나오죠. 자, 여기 11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는 너무 중요해서 우리가 같이 책 있으신 분들, 화면 보고 계시는 분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제목도 왜 우리는 몰라보는가 하네. 자, 볼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1920년대 미국의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던킨 교수가 처음으로 정립한 새로운 유통 이론입니다. 또한 1980년대에 출판된 엘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미래의 유통 방법으로 소개했고 그 주체인 프로슈먼 가 미래 유통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지금은 경제 용어 사전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고요. 초등학교 학생들도 배우고 있는 새로운 유통 용어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프로슈머라고 나오죠. 프로슈머는 자, 뭐의 줄임말이죠? 프로듀스 맞죠? 생산자, 프로듀서, 생산자 플러스 컨슈머, 소비자.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렇게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가 예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정말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경제학자도 얘기했고 하버드 심지어 그래도 우리보다 조금 더 똑똑하다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교수가 얘기를 했고 그쵸? 경제 용어에도 들어갔는데 뭐가 문제인 거죠? 자, 그런데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은 왜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불법 피라미드나 다단계로 오해받고 있을까요? 그 불편의 진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1980년 미국에서 시작된 네트워크 마케팅은 90년대를 거치고 2000년대 한국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자, 여기 뭐라고 나와요? 이 사건만 없었다면 뭔가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이 책에 2개가 나와요. 이 사건만 없었다면 좋은 타이밍과 환경에서 신유통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눈으로 한번 볼게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다단계 판매 회사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변종 다단계 회사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보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시기에 들어왔다라고 나와요. 우리나라에 너무 빨리 들어왔어요. 그리고 들어오면서 변종이 되어서 들어왔다라고 나오죠.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88 올림픽을 통해서 해외에서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특히 그때부터 일본 직접 판매 업체들의 한국 진출이 간헐적으로 이어져 왔는데요. 그때 대표적인 기업이 재팬라이프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1988년 이렇게 들어온 이 기업이 저는 모르는데 이 숙민코리아? 숙민코리아의 전신이래요. 그런 재팬라이프가 고가의 자석료를 무분별하게 판매하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고 그때 사건을 경험한 부모 세대들은 아직도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불신이 큽니다라고 나오는데요. 자, 여기 표를 한번 볼게요. 표를 한번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 아까 유통의 흐름 제가 말씀드렸죠? 유통이 이렇게 중간에 유통 과정들이 서서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간소화가 돼요. 슈퍼마켓에서 백화점 프랜차이즈를 거쳐서 할인마트 지나서 이제 홈쇼핑이 시작됐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재래시장 처음에 시작됐고, 그다음에 슈퍼마켓 시작됐고, 백화점 프랜차이즈가 시작된 80년대에 이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88 올림픽 때 막 외국 문물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그때 성장에 목말라 있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막 집에 TV 한 대, 막 자가용 있는 집도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뭔가 성장에 목말라져 있고, 막 88 올림픽 되면서 와 우리나라도 이제 뭔가 막 알려지나 봐 막 그럴 때 저 기억나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어떤 우리의 성장 욕구와 이게 딱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통 방식이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대 이렇게 변종된 형태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게 너무나도 빨리 인식이 되어지지 않고 우리나라에 전혀 지금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들어와 버렸다라는 거예요. 2000년대 이렇게 홈쇼핑, 인터넷 쇼핑이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에. 사실은 이때 들어와야 우리나라에 자연스럽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뿌리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리더님들 유튜브 보시면은 젤리 유튜브 요즘 하영이한테 제가 빠져가지고요. 왜 이렇게 귀여워요? 자, 저기 젤리 유튜브 한번 볼게요. 젤리 유튜브 보시면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만든 영상 중에 여기 네트워크 마케팅 이론 부분이 있어요. 이거 보시면 제가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놨어요. 저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한 사람으로서 너무 답답함이 있어서 공부해서 제가 강의로 딱 정리해놓은 거거든요. 그거 리더님들 꼭 한번 보세요. 자, 여기까지 일단 이 책 보고 제가 잠깐 한국 사회 최고의 기회로 좀 넘어가 볼게요. 여기 이 부분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요거는 제가 책이 없으실 수도 있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사회 최고의 기회. 이 책은 법학 박사가 지으셨어요. 김태수라는 법학 박사. 그래서 현재 대학 교수로 재직을 하고 계신 분이고 신유통법을 전공한 법학자시래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신유통에 대한 법체계 정립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강의로 많은 명성을 얻고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회 최고의 기회라는 책을 리더님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35페이지서부터 보시면 되는데요. 책이 없으신 분들은 한국 사회 최고의 기회 35페이지라고 메모를 해놓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으로 본 네트워크 마케팅 한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법제화가 된 게 2002년 7월 1일부터래요. 이 말은 뭐예요? 법제화가 되기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법의 형태로 들어와서 난리가 다 이미 벌어지고 나서 법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눈으로 보시면서 쭉 볼까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규율하고 관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다단계 판매가 합법화된 것은 1995년이다. 88 올림픽 때 들어와서 난리 나고 합법화된 거, 합법. 그 전까지는 불법, 법이 없었던 거예요. 합법화된 거는 1995년인데 95년 이전에는 다단계 판매를 규율하는 법이 없었으므로 불법적인 피라미드 사기 판매로 간주가 되었다. 자,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했죠. 그러나 우리나라도 고도 성장을 통해 자, 1994년도에 그때 왜 우리 우루과이랑도 난리였잖아요. 그쵸? 무역시장으로, 국경 없는 무역시장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유통 분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피라미드 사기 판매라고 구속하고 요란을 떨었던 다단계 판매와 네트워크 마케팅이 앞으로 우리와 국경 없는 시장 개방을 해야 할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었고 급성장하고 있는 유통 방식으로 새로운 유통의 주류로 대두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랴부랴 그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검증 단계를 거쳐서 다단계 판매를 합법화시킨 거래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막 방송에서 어땠어요? 피라미드 사기다 막 난리를 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법화가 됨에도 불구하고 주요 언론과 방송사들이 9시 뉴스에서는
이런 9시 뉴스에서는 다단계 판매가 합법화되었다라는 사실을 방송에 내보내지 않았대요. 그쵸? 자, 그래서 제가 별표시 친 부분 있죠?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 유통업계에서도 급성장하는 세계 시장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단계 판매를 포함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육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97년도에 법을 개정하고 또 99년도에 다시 개정을 하고 이제는 법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하고 장려를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2004년 1월 31일부터 발효된 유통산업발전법 에서는 이를 신유통으로 명시화하며 법률적으로 지원 육성하도록 법제화하였다.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될 건 뭘까요? 과거에는 이러이러했지만 앞으로는 이것을 조금 더 장려하고 법률적으로 좀 더 지켜주고 이런 방향성으로 가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과거에 일어났던 이런 좀 우리 마음속의 상처, 우리 부모님들의 상처는 여전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제가 줄친 부분 한번 볼게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3만 달러를 향해 달려가는 시대를 살고 있죠. 쭉 내려가서 제가 줄친 부분. 다단계 판매를 넘어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고도 성장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통업계의 자정 노력과 함께 법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런 역할들을 우리 지금 현재 이 일을 하고 있는 우리부터 바르게 사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 조금 더 한번 네트워크 마케팅과 다단계 판매 이런 것들이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좀 알아볼까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과 다단계 판매 그리고 불법 피라미드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알아봐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선은 방문 판매 산하로 방문 판매 밑에 법으로 들어가져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뒤에도 내용이 나와요. 자,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한번 볼게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단계 판매는요. 판매업자가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며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판매 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 어떤 말이 많이 나와요? 판매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박스 밑에 한번 볼게요. 여기에 나오는 판매업자를 영어로 바꾸면 세일즈맨이에요. 즉 세일즈맨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팔지 않으면 소득이 나오지 않는다. 자기만 소비해서는 소득이 생기지 않는다. 다단계 판매의 핵심은 이거예요. 세일즈를 해야 된다. 소비만 해서는 소득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요. 다단계 판매 1년 이상 한 사람 집에 가서 장롱문 함부로 열지 말라고. 장롱문 여는 순간 재고들이 우두두두두 나온다고.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득을 얻어낼 수 없는 게 다단계 판매다. 그래서 여기 개념도 나오면 바이너리처럼 생기긴 했는데 그건 아니고 여기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다 이렇게 쳐놓은 부분 있죠. 여기. 다단계 판매는 소비자의 판매 위주, 하위 판매원 모집, 물품의 판매가 주가 돼요. 자, 그러면 이 밑에 제가 줄근 부분 있죠? 39페이지 끝에서 세 번째 줄. 그렇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다른가?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할까? 자, 이러한 입법적 현실적 사업 권유 거래라는 단어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들어간다라는 건데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사업 권유 거래라 함은 사업자가 소득 기회를 알선 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하여 여기 유인이라는 단어에 지금 불편하신 분 있을 거예요. 요거 좀 이따 나와요. 재화 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를 말한다. 자, 밑에 설명 볼게요. 네트워크 마케팅, 즉 사업 권유 거래의 정의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과연 세일즈맨이라 할 수 있는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를 인디펜던트 비즈니스 오너라고 하죠. 독립된 사업가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고요. 그래서 서로를 사장님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핵심은 뭐냐?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은 똑똑한 소비자들이 유통산업에 참여하는 데 있다. 굳이 물건을 팔지 않고 자신들이 소비만 해도 소득이 생긴다.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비의 패턴을 바꿔줌으로써 소득의 기회가 생긴다는 것과
이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함으로써 사업이 진행된다.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물론 제품이 처음에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영업처럼 보이는 것들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게 계속해서 판매를 하는 일이 아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느 정도의 매니아층이 생겼을 때 그 사업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정보를 알려주는 거. 이렇게 소비의 패턴을 바꿨을 때 돈이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 그래서 골드 이상 정도가 되면은 정말로 이런 것들을 기회를 알려주는 그 시간에 많이 할애를 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좀 의문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사업 방식을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등록되기로는 다단계 판매 회사로 등록되어 있잖아요. 왜냐면 다단계 이게 등록 자체는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하는 일은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왜 등록은 다단계 판매 회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것은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규율하는 단행법이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딘가에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단행법이 아직은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그 아래로 이제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죠. 보험 공제 계약으로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라도 다단계 판매업으로 등록하고 있는 것이 현 법 제도상의 한계이다. 물론 앞으로 이것들이 다시 재정비가 되고 뭐 단행법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재는 법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 다단계 판매와 네트워크 마케팅은 다르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아시고, 하지만 법률상으로는 여기 함께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개념은 이렇게 달라요. 자, 소비자로 소비 위주예요. 그렇죠? 판매자가 아니라 판매는 추가 소득이 되는 거고 독립된 사업자고요. 소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유인한다라는 단어 나왔죠. 그거 저 좀 걸렸거든요. 뭐야? 꼬드기는 거야? 뭐야?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 여기 나오네요. 유인한다라는 용어를 보고 보통 사람들은 나쁜 쪽으로 의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법률 용어는 일반 용어와는 해석에서 차이가 난대요. 그래서 유인하다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안내한다, 가이드한다라는 뜻이다. 이거 우리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더님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보세요. 지금 자금, 기업체, 주식 등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국가기관이 뭐예요? 금융감독원인데요. 자, 쭉 제가 출근 부분 가볼게요. 금융감독원 이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보면 GS 홈쇼핑, GS 홈쇼핑이 2003년 2월 6일자 공시사항을 보면 사업 목적을 변경했어요. 뭐로? 다단계 판매업으로 변경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국내 최대 홈쇼핑 업체가 주주총회까지 열어서 다단계 판매업으로 사업 목적 변경을 한 이유는 뭘까? 이미지 개선을 하기 위해서일까? 아니다. 이것은 결국은 앞으로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홈쇼핑이 다단계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유통의 주도권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에 근거한 위기의식 때문이다. 거대한 흐름이 밀려오고 있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 밑에 CJ 홈쇼핑 역시 2003년 3월 4일에 자, 사업 목적을 어떻게 변경했어요? 방문 판매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CJ 홈쇼핑, 그 다음에 GS 홈쇼핑 다 뭐다? 다단계 판매업, 방문 판매업으로 들어가 있다. 자, 그리고 다시 우리 회원 직접 판매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법에 관한 부분들이 저 책에 한국 사회 최고의 기회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법학 박사가 쓴 책이기 때문에 보여드렸고요. 자, 지금 이 책을
조금 더 계속해서 나아가 볼게요. 그래서 14페이지 법적 해석 이 부분을 이 한국사회 최고 기회로 제가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전문가가 추천하는 신유통 이제 우리는 잘 알아요. 그쵸? 미래 엘빈 토플러, 빌 게이츠, 그리고 로버트 기요사키, 그리고 이영건 교수. 이영건 교수 책 너무 좋아요. 리더님도 꼭 읽어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 추천하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회원 직접 판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뒤에 내용들은 리더님들이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있죠. 직접 판매 공제 조합. 직접 판매 공제 조합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원 직접 판매 회사가 가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은 뒤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더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원 직접 판매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회원 직접 판매 유래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직접 판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나오죠. 자, 1. 회원 직접 판매 다이렉트 셀링이란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소비자와 같은 일반적인 유통 경로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제품을 직접 구입하여 상품을 사용해본 소비자가 그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하면 스스로 소비자에게 회원이 되어 다른 소비자에게 제품의 사용을 권장하고 이런 권유를 받은 소비자가 다시 회원으로 전환되어 그 회원이 직접 구매나 판매를 할 수 있는 유통 방식을 말합니다. 이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너무 명확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리고 한번 이 뒤에 부분은 리더님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회원 직접 판매 기대 효과 이 부분 30페이지를 좀 한번 볼 건데요. 저는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 사실 우리가 사업체 하나를 시작을 한다.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한다. 내가 온라인으로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일단 제품 개발해야 되죠. 회계 업무 해야 되죠. 재고 관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신시장 개척하고 뭐 이런 것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말 너무나 큰 강점은 뭐냐면 그걸 회사가 다 해준다라는 거. 여기 나와 있죠. 회원 직접 판매 회사가 뭐를 해줘요? 회사에서 알아서 신제품 개발 다 해줘요. 우리 이번에 신제품 올해 굉장히 리더님들 보시면 너무너무 좋아하실 신제품들 지금 기대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최근에 나온 이거는 좀 많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셀라비부에서 신제품 하나 일단 먼저 나올 거예요. 오일 제품. 그거는 많이 얘기가 나와서 괜찮을 것 같아요. 신제품 개발을 알아서 회사에서 해주죠. 그리고 회계, 세무 이런 부분들도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고 우리 재고 관리 안 하잖아요. 절대 안 하고 우리가 집에서 막 이렇게 택배 해가지고 보내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저기 유럽이나 이런 데 신시장 개척하지 않죠. 이런 것들을 다 회사에서 해준다. 그리고 우리가 할 거는 뭐다? 우리 자사의 제품을 애용하는 거, 회사의 제품을 애용하고 건강해지는 거, 그리고 마케팅, 교육과 복제, 교육을 받고 복제하는 거,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사실 교육과 복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배우고 그거를 가르칠 수 있게 스스로 배우고 연습하고 복제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리고 마케팅을 통한 소비자 구축,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우리가 할 일은 딱 이거다. 그쵸? 이 포인트를 잡으시고 이게 어마어마한 혜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일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 네트워크 마케팅 소비자가 할 일, 사업자가 할 일은 바로 이거다. 자사 제품 애용, 마케팅 교육엔 복제, 마케팅을 통한 소비자 구축, 나머지는 다 누가 한다? 회사가 알아서 한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명심할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대 효과 두 번째로 중소기업 판로 개척. 이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기대효과 3번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의 발전과 기회,
제공,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회원 직접 판매를 선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경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취직이 어려워진 20대, 생활자금이 필요한 30, 40대, 은퇴를 목전에 둔 50대, 제2의 인생을 준비할 60대 이후 사람들은 무점포, 무투자의 직접 판매를 매력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직접 판매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줍니다.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뭐죠? 추가적인 소득을 주죠. 추가적인 소득. 그래서 자, 많은 사람들이 추가적인 소득을 위해서 투잡, 사이드 잡으로 시작을 해요. 저도 아직까지도 영어 수업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게스트하우스도 운영하고 있었고, 쓰리잡으로 저는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크게는 100만 원 정도의 부수입을 벌고자 사업에 뛰어들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제품력을 보고 나서 나 이거 제품이라도 공짜로 먹고 싶다 해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유산하는. 자, 이렇게 사업에 뛰어듭니다. 이거는 현실 가능한 일이고 원하는 금액에 맞는 맞춤형 사업 활동을 한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유란 스폰서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나는 300만 원 정도만 벌면 그냥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유란 스폰서님은 처음부터 저보다 꿈이 컸어요. 그러면 어때요, 리더님들? 당연히 투자하는 시간이 둘이 달랐어요. 저보다 더 많은 수입을 기대하던 유란 스폰서님이 주업 쪼개고 중간중간에 시간 투자를 훨씬 더 많이 했죠. 저는 유란 스폰서님보다 시간 투자를 하지 않았어. 이렇게 맞춤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꿈이 크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내실 수 있는 시간 안에서 스폰서님이랑 이렇게 상의를 하시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쓰고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상의를 하시면 돼요. 나는 그냥 한 추가적인 소득 한 달에 뭐 20만 원 정도만 벌고 싶다. 그러면 그런 분과 나는 한 달 안에 200만 원 정도까지 벌고 싶어 하는 분의 시간 투자는 다르겠죠? 정답이 없다. 내가 어느 만큼을 원하는지 그 금액에 맞는 맞춤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소득 증가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이거는 그냥 팩트예요. 팩트. 정말 시간 투자, 대가 지불, 결단이 더 크고 확실하신 분들이 빠르게 이 일을 발전시키고 성장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직접 판매 회사의 회원은 그들만의 독특한 교육 시스템이 있으며 누구나 그 시스템을 따르면 자신이 세운 목표 이상의 성과를 보장받고 어엿한 사업 전문가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네트워크 마케팅만의 너무나도 특별한 모습인 것 같아요. 이런 교육 시스템, 그들만의 특별한 교육 시스템. 사실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돈을 내고 교육을 받잖아요. 저도 요가 강사 할 때 돈 많이 들였거든요. 돈 많이 들이고 사실 뭔가를 하려고 자격증을 하나를 따려고 해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말로 이 안에서의 교육 시스템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잖아요. 지금 젤리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교육 시스템들도 사실 그게 저희가 거기에 올라가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성공 노하우들과 다른 리더님들의 강의와 젤리가 아직 역사가 긴 그런 팀은 아니지만 이런 3년 남짓의 어떤 성공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집약해서 리더님들 시간 줄여서 그거 다 얻어가세요. 이렇게 다 전달해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리더님들이 혜택을 봤을 때 그게 결국에는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만 또 이게 그 사업을 소개시켜준 스폰서에게도 이 자기 파트너가 성장이 되는 일이고 팀이 성장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교육 시스템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배우세요, 가져가세요 하는 거는 네트워크 마케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리더님들 꼭 누려가십시오. 지금 젤리 유튜브가 점점 구독수가 늘어가고 있거든요. 구독자 수가. 다른 팀 리더님들이 검색하다가 이렇게 좋은 자료가 있어 하고서는 활용하시는 게 되게 많대요. 개인톡들 막 오거든요. 이런 스폰서님한테. 그러니까 이런 교육 시스템 있죠? 교육 자료들 꼭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재정적 안정.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을 때 어떻게 재정적인 안정이 오는 거냐? 왜 이게 영업이 아니냐? 자, 여기에서 키포인트 되는 말이 뭘까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왜 재정적인 안정을 주냐? 왜 영업을 계속해서 영업을 해서 돈을 뭐 그때그때 버는 게 아니라 안정을 줄 수가 있느냐? 세 번째 줄, 재구매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같은 줄에 매니아 확보. 이게 키포인트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재구매율과 이런 매니아 확보로 인해서 지속적인 구매가 일어났을 때 나에게 인프라가 되고 또 그들이 어떤 입소문으로 또 다른 재구매가 일어났을 때 이게 점점 2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8명이 되고 나도 모르게 점점 나의 인프라가 커지고 그게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일하는 시스템이 돼요. 그래서 유사나에서는 계속해서 이 제품의 우수성으로 매달 자동으로 제품을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로 인해서 일요일에 내가 이렇게 가만히 집에 있을 때 수입이 딱 뜨게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딱 뜨게 되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자영사업이 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보다 많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일이다라고 4번에 나와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이거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골드 되신 분들, 뭐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되신 분들 너무 바빠 보이는 거예요. 너무 바빠 보여서 이게 정말로 시간적인 여유가 되는 일인가? 이런 좀 의문이 들었었거든요. 유란 스폰서님도 그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고 지금도 좀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내가 만약에 원하는 정도의 소득이 벌려졌어요. 그리고 이게 안정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나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때 내가 멈춰도 상관없죠. 그쵸? 하지만 이 일을 하다 보면은 계속 같은 일을 패턴화처럼 하게 되고 그리고 평생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고 그리고 점점 일에 보람 같은 것이 생기고 또 내가 이거를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계속 인프라가 늘어나고 수입이 계속 늘어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이거를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했을 때 더 자유로운 삶, 내가 원하는 그 궁극적인 삶을 사는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구나. 지금의 시간 투자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뒤에도 나오지만 이거 개인적인 발전과 여기 5번의 개인적인 발전과 다른 사람 도움 이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지속하게 되는 것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 개인적인 발전은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인생의 성공은 끊임없는 배움에 있습니다. 매일 배우는 사람은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사실은 이 유사나 일을 하면서 저는 정말로 개인적으로 그냥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유산화를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안에서 배우고 또 강의를 하고 또 안 해본 것들을 하면서 제 스스로가 발전되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가끔은 좀 불편한 것도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막 1000명이 보는 라이브 방송하고 그러는 게 저는 아직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하고 나면은 아, 내가 뭔가를 해냈고 내가 항상 편안하게만 생각했던 거를 내가 한 발짝 이렇게 나서서 뭔가 나를 더 발전시켰다 이런 쾌감, 그런 성취감이 생각지 않았던 그런 성취감들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저의 강의를 듣고 아, 너무 동기부여가 됐다. 나도 막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나랑 성향이 비슷한데 아, 그렇게 할 수 있구나. 막 그렇게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그 기쁨이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조금 직급이 올라가고 성공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속 그런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라는 건 여기 한번 볼게요.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한다면 직접 판매 제품을 사용하거나 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판매 회사는 여러 방면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꼭 돈을 기부하는 것만이 다른 사람을 돕는 길은 아닙니다. 돈은 아주 작은 도움이고
몸으로 돕거나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큰 도움입니다. 어떤 회사는 자사의 제품을 사용하면 그 제품의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 많은 회사들이 회원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같이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생각을 바꾸기만 한다면 다른 사람을 다양한 각도로 도울 수 있는 일이 직접 판매 사업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적절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직접 판매 사업을 통해 가능합니다. 사실은 누군가를 돕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하시는 분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지는 않았거든요. 대부분이 조금 더 추가적인 소득을 위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 제가 어떤 말을 굉장히 많이 듣냐면 고맙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아름아, 이거 소개시켜줘서 고마워. 그리고 이거를 소개시켜줘서 건강적인 이득을 얻으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물론 좋아졌으면 좋겠다, 건강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은 특히나 유사나의 보상 플랜은 파트너가 나를 믿고 시작한 파트너도 궁극적으로는 함께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은 이 시간 속에서 이런 앞에 말씀드린 이런 혜택들과 이런 것들을 가져가면서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나를 믿고 시작한 사람 그리고 나에게 정보를 제공받고 시작한 사람 이 사람들을 도우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책에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이제 소개를 했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책에서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모두가 성공하진 않는다라는 것에서는 분명히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항상 그런 일이 나와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이거를 나를 꼬드겨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나에게 온 기회를 그거를 제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결단하는 건 나의 몫이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이런 객관적인 책들 있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본인이 꼭 이해하고 이거 정말 기회네? 나 그럼 이거 제대로 해볼래. 라는 결단, 본인만의 결단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젤리에는 사실 그런 리더님들 없죠. 누구를 원망하거나 뭐 그런 리더님들은 없으시지만 다른 팀에서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7번 새로운 만남 경우인데요. 인맥이 없다, 아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느낀 게 뭐냐면 물론 최초에 내가 소개를 하고 이 기회를 제공하는 분은 있어야겠죠. 하지만 유사나에서는 어때요? 최소 2명, 2명으로 시작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1명도 가능하죠. 왜? PPPS 평생 매칭 보너스가 있으니까 그렇게 정말 나와 함께 할 2명 을 내가 찾을 수 있다면 그게 누군가는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누군가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한다면은 그 2명을 통해서 새로운 만남들이 정말로 많아진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젤리에도 지금 유란 스폰서님이 수장으로 있지만 지금 90여 명, 100여 명의 분들이 모두 유란 스폰서님을 직접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수장으로 있는 블라썸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정말 소수에게 이 기회를 알려드렸어요. 하지만 그분들의 또 소개, 또 그분들의 연결로 이렇게 한 팀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새로운 만남이 생긴다라는 거. 오늘도 너무나 좋은 만남을 하고 왔거든요.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내가 유사나를 선택했다라는 걸로 내가 만날 수 없었던, 내가 이렇게 유사나가 아니라면은 만날 기회가 없던 너무 좋은 분을 다시 알게 됐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은퇴라 하면 경제적인 은퇴인데 이거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 경제적인 은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경제적인 은퇴가 가능하다라는 건 뭐냐면 권리 소득
나의 인프라가 완전하게 구축이 되었을 때, 완전하게 구축이 되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것도 언제 가능해요? 라고 한다면 본인이 기준을 잡기 나름이다라는 거죠. 그때 유란 스폰서님이랑 얘기했었는데, 그래도 이게 좀 탄탄하게 안정적인 은퇴는 언제쯤 될까라고 한다면 다이아는 가야 된다 이런 얘기는 했는데, 정말로 안정적으로 소득이 들어오는 거는 골드, 저만 해도 안정적으로 이제 따박따박따박 들어오는 라인이 생겼어요. 근데 완전히 경제적인 자유로서 은퇴를 하기까지는 그래도 에메랄드까지는 갔을 때 넉넉하게 천 단위의 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하지만 유산화를 하다 보면 에메랄드까지 가서 그만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둘 이유가 없죠. 이제 노하우도 알고 나를 믿고 막 열심히 하려는 분들이 있고 그 재미가 느껴지고 정말로 더 신나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경제적인 은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유산 상속. 자녀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유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저는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이 상속 부분은 잘 이렇게 와닿지 않았었는데, 많은 리더님들이 이 유산 상속 부분으로 이 유산화 일을 선택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유산 상속이라는 부분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함으로 해서 올 수 있는 그런 혜택으로서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뒤에는 이렇게 뭐 불법 피라미드의 특징과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불법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 나와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직접 판매 공제 조합 부분,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판매 공제 조합은 사업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장치예요. 그래서 직접 판매 공제 조합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회사가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온라인 사이트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보시고요. 그리고 젤리 유튜브에 제가 올린 영상이 있어요. 아디다스 옷 입고 찍은 거. 저 그거 없앴으면 제가 그거 어치버 때 찍은 건가 그랬을 거예요. 그거 좀 삭제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 내용이 중요한 내용들이 또 다 잘 들어가 있어서 지금 삭제를 못하고 있는데, 그거 보시면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고르는 방법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뒷부분에 질의응답 부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리더님들이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책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까지 책 3권을 전부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금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훑어봤어요. 그리고 잠시만요. 제가 한 개 더 추천을 해드릴게요. 아까 전문가 중에서 이영건 박사 나왔었잖아요. 그 이영건 박사가 쓴 책 중에 이게 있어요. 왜 나하고 사업을 같이 하지 않을까? 이 책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진행하신 분들도 이 책을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굉장히 뭔가 네트워커로서 따뜻한 그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일을 진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책, 그 다음에 그 회원 직접 판매까지 해서 리더님들 이 책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제가 오늘 미팅을 하면서 너무 느낀 점이 있었어요. 처음에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유산화를 선택했을 때 저는 스스로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어쨌든 나는 이런 객관적인 기회를 받기 때문에 선택은 했지만 제 스스로가 떳떳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선입견을 갖고 있는 일이잖아. 스스로 그런 거에 사로잡혀 있어서 전달할 때 제가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 스스로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근데 오늘 제가 느꼈어요. 미팅을 하면서 제가 너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또 그중에서도 유산화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동안에 제가 스스로에 대한 이런 책이나 이 유산화 안에서의 문화와 리더님들과 이런 정서적인 교류, 그리고 제품으로 인해서 가족이 건강해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이런 모든 경험 속에서 제가 그냥 너무나도 이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리더님들도 돈이 벌리고 제품이 좋고 기회인 건 알겠는데 아직 나는 네트워크인 게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어. 그러면 이런 책들을 보고 그냥 장착을 하세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흐름이고 기회고 너무나도 좋은 선택이다. 그거를 장착을 해버리시고 하나하나 배우시면서 선택하시면서 도전하시면서 성과를 이뤄내시면 그냥 너무 당당한,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내 삶을 멋지게 막 개척하는 이런 네트워커의 마인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님들 오늘 봤던 이 책 다시 한 번 더 제가 빠르게 넘어갔지만 다시 한 번 더 개인적으로 꼼꼼히 읽으시면서 이런 자부심, 트렌드를 선택했고 흐름을 따라가는 어떤 정말 트렌디한 사람으로서 내 삶을 더 적극적이고 원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선택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이 일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저는 그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리더님들. 자, 오늘도 긴 시간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4주차가 끝났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칠까요? 멋져요, 리더님들 최고.